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9월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제입니다. 네, 당점사 뉴욕파트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간밤에는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흐름부터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글로벌 원샷 열어보시죠. 자, 먼저 유럽 증시의 흐름입니다. 영국 FTSE, 프랑스 CAC, 독일 닥스 지수 모두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맞이했다 보니까 조금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FOMC 대기 모드를 연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8월 제조업 PMI가 52.5를 기록하면서 26개월 내 최고 수준을 가리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상황이 좋구나라는 해석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나타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전일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조금 더 깊은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중국의 제조업이 넉 달째 위축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침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나란히 1% 이상의 낙폭을 그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들려왔던 각종 종목들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 이벤트가 9월 10일로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화웨이가 바로 이 같은 날 아이폰 16이 공개된 지 몇 시간 후에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겠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무슨 제품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날 일부러 좀 도전장을 내미는 것 보면 핸드폰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양사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엇갈리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비만 치료제, 비만약 시장을 자극할 만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률을 33%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가 된 건데요. 17,6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수년간 실시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결코 적지가 않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당뇨병의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에 더해서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 비만약 그 성분 자체가 거의 만능 치료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비만약 관련주들의 시세를 자극해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기차 중국에서의 판매량 기업별로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가 지난달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비아디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아디의 8월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급증을 했고요. 그러면서 총 37만 대를 기록했고 그랬던 반면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단 3% 증가에 그쳤습니다. 6.5만 대를 기록했는데 테슬라가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라는 해석은 가능하겠으나 그래도 2달 연속 이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과연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두면서 판단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자, 격동의 8월 결산을 준비해 봤습니다. 8월 한 달간 증시는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8월 초 이 갑자기 스파이크를 치는 실업률로 인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그리게 됐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결코 나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초록빛을 띠고 있는 한 달간의 히트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섹터별의 흐름을 정리해 보더라도 대다수의 섹터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던 것은 구글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갔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되겠고요. 그 밖에 금융 섹터, 기술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상승률 3대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종목별로는 과연 어땠는가? 종목별로 흐름도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금융 섹터 내에서는 거의 내린 종목이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죠. 금리 인하에 대한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금리 인하 수혜주 트레이드가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표정이 조금 엇갈렸죠. AI 성장을 주도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의 종목들은 9% 내외의 급등세를 기록했던 반면 아주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서버, 하드웨어에 주력하고 있는 인텔의 경우에는 24%의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헬스케어 내에서도 약간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레가 15% 급등했던 반면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5% 상승에 그쳤죠. 지금 헬스케어 섹터를 가장 주름 잡고 있는 키워드, 비만약의 가격을 누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한편 공급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이슈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나뉘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또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 수요, 그 트레이딩도 이어졌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의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9월은 그다지 반가운 달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약세를 기록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의 9월 등락률을 보면 1950년부터 작년도까지 평균적으로 0.7%의 하락세를 그렸고요.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최신 데이터만 모아서 봤을 때 그 하락률은 조금 더 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한 2.3%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이 아래에 있는 표는 다우지수의 월간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올해 9월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Election years are different라 그랬죠. 대선이 있는 해에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선이 없는 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대선이 있는 해 미국 증시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보신다면 대선이 없는 해에는 이렇게 1% 이상의 하락세를 그리기도 하지만 주황색을 보신다면 대선이 있는 해에는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도했던 테마들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된다면 귀금속과 보험주, 정유주, 헬스케어까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의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지극히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테마 안에서만 답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투자의 테마는 바로 AI가 될 것인데 AI 랠리는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AI 테마를 움직이게 될 핵심적인 이슈, 지금부터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아이폰 16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챗 GPT가 탑재된 모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B2C의 형태로 확산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양산 시점 확정인데요. 지금 블랙웰과 호퍼의 수요가 아주 높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블랙웰의 생산 딜레이에 대한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4분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서 제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오픈 AI의 지분 투자,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오픈 AI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슈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오픈 AI가 자체적인 칩을 사용하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HBM을 탑재한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기업들 반사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국내 증시에서 수혜주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애플이 제시하고 있는 타겟치를 넘어서 1억 대를 능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 이노텍이라든지 BH 등의 밸류체인 종목들까지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욕 파트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그 힌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체린 앵커가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감 분위기에서는 어떤 힌트가 있었는지도 같이 보시죠. 어제 마감 복귀하겠습니다. 양시장 올랐지만 오른 것 같지 않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도 막판의 힘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0.25%, 코스닥 0.2% 막판에 상승 전환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여전히 2680선, 770선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아쉽고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만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난 금요일에 8거래일 만에 반등을 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그 자리를 지지하려는 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거래소 적극적으로 담아가는 모습 속에 어제는 외국인 기관, 양시장 안에서의 2차 전지, 수급 집중하는 모습,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순환매의 주인공은 역시 2차 전지. 엔캠이 12%나 급등했고요. TCC 스틸 10%의 상승세.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의 시총 1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자존심 회복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수급의 중심권 안에서 가장 먼저 하드캐리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는 5개월 만에 40만 원을 탈환했습니다. 수출에 따라서 지금 지표에 따라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반기에는 국내 수출 모멘텀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상반기부터 있었는데 8월 수출 지표에서 한 차례 더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준 화장품 어제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올해 좀 쉬었다가 VT 5% 반등, 한국 화장품 제조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고요. 북미 수출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리콘투 강세였습니다. 밸류업에는 포스코그룹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지난주에 LG그룹 쪽에서 화학이랑 에너지솔루션, 전자 사들였다는 이런 보도와 함께 포스코그룹 또 역시나 4분기 중에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만한 공시를 내보일 거다라고 예고 공시를 했는데요. 현대차에 이어서 포스코, LG까지 어제 밸류업 설명드릴 때 대기업들의 4분기 기업 가치 제고안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일환으로 2차 전지 수급, 기업 가치 제고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KB금융, 삼성화재 같은 전통적인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1위 재탈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 수급의 중심권에 있었던 2차 전지로의 수급 쏠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제 장중 내내 참 많이 들으셨죠? 참 야속하게도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아직 아니다라는 리포트들을 정말 수많이 내놓았던 7월이었는데요. 그들은 8월 들어서면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그들의 수익률 3에서 5%가량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의료의 집중도는 최근 한 달간 LG 엔솔이 한 26%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꽤 큰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은 어제 LG 엔솔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동안 그도 그럴 것이 한 100%가량 고점 대비 빠져있는 구간 안에서 서서히 정리하면서 조금씩 탈출하려는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배경에는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서지 않아서라는 기관들의 전망도 있었죠. 그래서 야속했던 수급의 엇갈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 팔았던 개인들의 포지션, 여기에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부터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워봐야 하나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할까요? 그렇게 되면 어제 쏠린 이 수급의 연속성은 어떻게 해석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가 핵심일 겁니다. 2차 전지 어제 강세의 배경을 4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고요. 사실 한 8월부터 해서 저점에서 반등한 그 이유를 함께 모아봤습니다. AI 반도체 종목들 고점 논란 속에 수익화가 어려울 거야 라면서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이 지금 갈 곳을 잃으면서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은 이 수급 시속 게임 안에서 그 자금이 2차 전지로 들어갔다. 게다가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린 대로 LG 엔솔이 한 100%가량 조정을 받았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고점 대비 72% 정도 조정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장기 낙폭과대주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들어갔던 것으로 해석, 결국은 수급 이유로 2가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업황과 관련돼서는요, 글로벌 7월 판매량이 반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19%. 물론 이것을 뜯어봤을 때에는 글로벌 안에서도 중국이 한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쪽으로 판매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쪽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도 중국의 회복, 미국의 2% 회복, 한국, 유럽은 마이너스긴 한데 글로벌 판매량이 돌아섰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센티가 회복됐다는 해석이 있었고, 모건 스탠리도 우리 2차 전지 주들 섹터 호평이 있었죠. 최근 미국의 앨범알 테슬라의 반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캐즘을 뜯어봤을 때 정말 진바닥인가를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사실 탄산 리튬 가격, 양극재 그 주요 제품이죠. 주요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체크들 하는데 아직 3년 6개월 만에 좀 최저가까지 내려가면서 아직까지 반등을 다지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가격이 쭉 떨어지면서 우리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건데, 이 악순환의 굴레를 아직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바닥일 거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미 캐펙스 목표치나 양극재 판매량을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좋지 않고 반등 시기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제 반등과 함께 증권가에서 쭉 내놓은 전략들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반등, 결정적인 지점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시각 하나증권에서 내놓고 있고, 추세 반등도 어렵다는 시각이고요.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내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바닥이다라는 데 의견이 아주 명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중심을 잡고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를 꾸준히 체크해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아직 업황과 관련해서는 저점은 아니다라는 개장 중계 때 출연자들의 의견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구간이다. 그리고 종목을 잘 선별해서 이전, 작년과 같은 랠리에 우후죽순 다 같이 가는 종목들의 랠리가 아니라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했던 쪽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쪽은요, 사실 전액에서 엔캠 급등세를 보여줬고 TCS 스틸 그리고 포스코 못 갔던 종목들이 더 많이 튀어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달간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셀사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 LG엔솔 20% 이상의 한 달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먼저 수급을 주도해서 움직였다면 다른 쪽으로의 수급 분산이 가능할 텐데요. 그 물줄기를 받을 쪽, 리튬 때문에 아직은 고전하고 있는 양극재 가 될지, 아니면 전기차 화재 사건에서 대체 안으로 부각받았던 전고체가 그 대안이 될지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시각들을 여전히 내놓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리튬이나 분리막 쪽으로도 수급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 일부 저가 반등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느 쪽을 공략해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 같이 좀 팔고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녹여내서 개장 중계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방산, 지금이 기회일까? 이 섹터를 점검해 봅니다.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오늘부터 현지 시간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9월, 10월 방산과 관련된 박람회가 많이 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와 관련된 이벤트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기회로 직결될 수 있는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출주가 어제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었죠. 조선, 방산, 자동차, 지금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금리나 수혜주로 갈아탈 것인가 8월 말부터 계속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쉬어가고 있는 방산주에는 기회가 될 겁니다. 폴란드 방산 박람회와 관련해서 전시와 관련해서 내용을 쭉 정리해봤고요. 지금 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주도국 자격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하나그룹주 같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S&T 다이내믹스도 여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작년의 성과를 보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풍산 중심으로 있었고 구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주가에는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올해 관전 포인트는요. 현대로템이 지금 1차적으로 K2 전차 계약 한 180대 정도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전체
1000대 정도 중에 180대가 지금 인도가 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800여 대 넘게 2차 계약과 함께 이번에 잔여 물량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화 쪽으로도 잠수함 공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 전 북미 쪽으로 수주했던 MRO, 이 잠수함 장비 사업이라고 하죠. 이 수주도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방산주와 관련해서는 체크해 보셔야 될 이벤트가 지금 DX 코리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5일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주가의 위치는 제각각 다 다릅니다. 현대로템이 MSCI 편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고공행진하면서 신고가에서 살짝 쉬어가는 패턴 이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쪽으로는 5월, 7월에 고점 경신하고는 한 2달 가까이 쉬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당잠차였습니다.